이재명 또 이런 헛소리예요. 아이, 이재명 유학 언제 이게 하얀 머리는 거야? 지금 하얀 머리 부부랑 손잡더니 막 유가족 위기로 들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야이씨. 야탐역에 NC백화점 뭔일 있나 그래봤어.
미국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군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2일 열린 한 온라인 포럼에서 나중에 저거 아까 그 보여줬던 청소년 게임 있지? 그거 처음 돼.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미국이 그 위고 일본이 그래도 지 알아서 잘 챙겨 먹겠지 또.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그게 했습니다. 일이지 뭐. 그러면서 호주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리고 어느 땐가는 독립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2040년까지 그게 미국의 태운 거지 뭐야.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호주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설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길데이 총장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지출 증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전이라며 일본의 군비 증강을 옹호했습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길데이 총장은 또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이제는 필수라며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더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전된 안보 협력은 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은 물론이고 시스템의 공동 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억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国家国民を守り抜くとの総理大臣としての使命を断固として果たしていく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 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5조 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습니다. 5년 후엔 내년 10조엔 우리 돈 약 95조 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2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今ちょっと世界情勢が不安定なのでやはり自分の国は自分で守るってことで防衛力強化には賛成します 문제는 재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なぜこの年末の税制大綱に、そういった内容のものを何が何でも入れ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私はやはり疑問符をつけざるを得ないと。 무역 적자,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언제부터 세금을 더 거둘지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일본이 어제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적 누굴까요? 당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의 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야, 그냥 일본 적은 정부는 어제 적이야.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그거 없어. 우리나라 그냥 안보와 적은 적일 직결된 뿐이야. 북한에 대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반경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반경 능력 행사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반경 능력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새벽 시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명을 내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world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round the world. 반면 잠재적인 일본의 반격 대상으로 꼽히는 중국은 즉각 무력 시위에 나서며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등 6척의 대규모 항모 전단이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를 지나며 훈련에 나선 겁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놓고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사 강국화가 동북아 정세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할인 중.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 요충지 바흐무트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로 가는 통로인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우크라이나군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체레바티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전선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 제공한 국가는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제공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등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러시아는 전쟁의 향방을 바꾸지 못할 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9일 기자들을 만나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만 연장하고 심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프랑스산 경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미국과 독일도 각각 브래들리 장갑차와 마더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습니다. 네.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미국이 이제 최대 이 전쟁을 치르는 데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니까 예. 그 감사 표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이나 서방의 지지나 결속이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거기에 나온 거 뉴스 기사는 그냥 옛날 거야. 지나간 얘기야. 지나갔어요. 한참 얘기야. 전 얘기야. 언제 쓰겠네 그래. 이제 공화 다수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저기 브레이크를 걸 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웃거나 말거나 누차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회담 잘했지만 메카시하고도 가서 그 설명을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 권위주의하고의 싸움. 예. 그리고
또 이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자선하듯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거나 보험, 투자다. 예. 세계 그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다하고 해서 아주 프레임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 의회에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을 굉장히 잘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네. 전쟁 중인 나라의 수장이 전장을 비웠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방문해서 충분한 지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지지만큼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이제 주는 입장을 생각하니까요. 예. 미국은 이렇게 아까도 뭐 대리전을 한다고 이제 러시아가 자꾸 그런 그 비난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확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8억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예. 하이마스라든가 이제 상당히 탄약도 줬는데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원하는 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무기예요. 가령 뭐 그 최신식 드론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F-16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에브람 예. 또 장거리 그 ATCM이라고 300km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도 그렇고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패트리엇은 뭐 안보 담요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의미를 두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조금 보면은 양쪽이 명면성이 있어요. 지금 S-300을 가지고 지금 방어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요격용 미사일이 다 떨어져 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은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가 무기예요. 예. 한 발당 무려 4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통 하나가 한 1,000만 불짜리예요. 그러니까 28억 불에서 그걸 우선 한 포대만 줬는데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좀 훈련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한 3, 4개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방공망을 좀 확보하는데 상징적으로 일단은 줬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도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죠. 지금 예. 이제 우크라이나 쪽 군이 상승세나 사기면에서 여러 가지 우세에 있는데 이제 그 동원령을 내려서 한 15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15만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미사일로 키이우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제 포격을 해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전, 예. 시간 벌기 작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돈바스 지역에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지금 그 서로 포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한 2, 3월 정도의 그 예상되는 대반격과 대공격 이 두 대회전이 아마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기도 지금 받고 저쪽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인도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은 키예프라든가 지방에는 부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핸드폰, 모바일 폰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예. 전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심각한 걱정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실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를 침공을 막아내야겠다 하는 결의라든가 사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 가능성이나 혹은 어떤 협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이나 협상 가능성은 그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지라든가 예. 또는 화해하기 위한 그 의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양측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 완전히 대치되는 거거든요. 예. 한쪽은 영토를 교수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이념적으로 가치면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승기를 잡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약간 부분적인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좀 보일지라도 러시아군이 지금 그 상당한 이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지도 발현하고 뭐 이제 전력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버텨서 서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치열한 교착 공방전이 앞으로 좀 되고 있다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인이 생길 때 휴전이나 종전을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 요충지 바흐무트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로 가는 통로인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충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우크라이나군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체레바티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전선 의 예상되는 대반격과 대공격 이 두 대해전이 아마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기도 지금 받고 저쪽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인도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은 키예프라든가 지방에는 부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핸드폰, 모바일 폰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전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심각한 걱정이다. 뭐 이런 정도. 네, 다시 이태원입니다. 이곳 사고 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인들의 통행은 일부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추모하는 시민들이 이곳을 오갔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중에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병원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남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실종자 신고 접수대.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다급히 말합니다. 나갈 때 뭐 입고 나가는지 옷 색깔 같은 거 아세요? 특이하다든지. 우리 긴 머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를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가족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피해자 중엔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친구들과 놀려나간다는 말을 남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무슨 잠을 자. 자식이 안 들어왔는데 잠 안 자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밤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아는 거죠. 연락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일부 가족자들은 이곳저곳 병원을 돌면서 직접 실종자가 있는지 애타게 찾아 나섰습니다. 119에 전화하니까 그게 지금 안 된대요. 어느 병원에 제일 많이 갔냐니까. 저희들도 신호 파악이 다 안 돼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은데도 알려드리고 어디 있는데요? 연락 받으고 죽을 것 같아. 왜 연락도 안 해주냐고. 신고 접수를 하러 왔다가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황망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신원 확인이 더뎌지는 상황. 지금 연락도 못 받은 부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음주단속 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원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일병으로. 신원만 찍어도 되는 애들을. 외국인 사망자도 많았지만 소재를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키웠습니다. Yeah, they said she's not here. But I don't know, But you don't know like, where she is. the official information says there is no Russians, but I'm still cannot find her. 오전 7시 270건이었던 실종 신고는 오후 들어 1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20개 회선과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 신고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곳 이태원엔 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사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좁은 곳에서 이어진 열악한 구조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뛰어들고 들것을 밀며 힘을 보탰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밀려든 인파에 깔린 수백 명이 숨을 헐떡이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모포에 쌓인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숨을 못 쉬고 가만히 이제 누워서 다들 숨을 헐떡이시더라고요. 이쪽이 좁고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 분이 넘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깔린 사람들로 가득 찬 골목엔 차량 진입이 어려워 구조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지나가던 시민들도 앞다퉈 나섰습니다. 들것을 함께 밀고 평소 배워둔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며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빨리 병원 가. 뭘 하냐? 이제 맥박을 다 체크를 했는데 전부 다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무게에 짓눌려 꿈쩍 않는 사람들을 온 힘 다해 끄집어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외국인 분이 이제 되게 고통스러워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끄집어 내려 했는데 이게 사람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리가 엄청 나잖아요. 아무도 못 끄집어냈어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경찰과 구조 인력을 대신해 상인들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 있던 이제 펜스랑 차단문 같은 거 다른 가게들 것까지 빼가서 거기 사람들 통제하고 있었고 생사의 위기를 오가는 사람들을 눈앞에 둔 시민들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혈액순환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막 팔다리 이렇게 주물주물하게 했는데 그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피해자들은 공포스러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대방 얼굴에서 마스크를 내려 호흡을 도와주는 등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정보들도 퍼졌습니다. 대체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쓰러진 피해자들을 보고 가스 누출 사고다, 마약 범죄가 의심된다 같은 글이 또 유언비어가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헬로윈을 맞은 주말 밤 이태원에서 여러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처음엔 가스가 누출돼 사람들이 쓰러졌을 것이란 글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스 누출은 없었습니다. 화재 접수는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종합방지센터로 다수 걸려왔다고 합니다. 마약이 의심된다는 내용도 나돌았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하면 헬로윈을 맞은 이태원의 마약이 퍼져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러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부 방송사의 목격자 인터뷰에서도 이태원에서 약이 돌았다는 말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뭐 신고가 있었나요, 현장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 증언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누가 만들어 퍼뜨렸는지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참사가 발생한 시각, 이태원의 다른 골목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떼창을 부르고 춤을 추는가 하면 새벽엔 클럽 앞에 대기줄까지 늘어섰습니다. 구조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귀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줄로 늘어선 소방차 옆에서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춥니다. 사고 발생 직후 사상자의 심폐소생술과 구조